시작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방송이 시작된지 체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허. 요즘은 방송을 좀 자주 하게 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세팅을 혼자 해서 배우는 법을 알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디 볼까? 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나오네. 나오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리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네. 잠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네. 그렇고. 굉장히 수동이죠? 예, 제가 좀 기계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한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 뭐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예상찮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이 새벽에 어차피 오늘 또 토요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제 얼굴 좀 작아졌죠? 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 이제 해보고 이 해보니까 이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지금도 보면 요 제 머리 끝부분 요런 데가 조금 마무리가 좀 약한데 어디 보자. 뭐 그것까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그래도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네. 조금씩 뭐 뒤집거리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좀 조정해서 얼굴이 제가 어저께 거 리뷰했더니 얼굴이 이만큼 나왔더라고, 화면 전체를. 그래서 이번엔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이니까 뭐 많은 분들은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랑 하려고 하고 오늘의 그 일단 썰방의 제목은 요거죠. 제2의 3.1절 동학란은 성공할까라고 했습니다. 이제 3월 1일 날 대규모 집회가 열리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집회가 되면은 저쪽에서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에게 어떻게 보면 탄압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죠. 어디 보자. 이렇게 이 보도 자료가 올라왔었죠. 얘네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편하겠네. 아이고, 훅 내려갔네. 이렇게. 땡큐. 아이고,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나왔죠?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한번. 가능한가? 가능하구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범정부 지원단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 앞쪽에 써 있거든요. 나중에 제 그 커뮤니티 한번 가서 직접 보세요. 그 범정부 지원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겠지만 요 밑에 세 번째 행정안전부, 그다음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경찰청, 소방청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지금 하려는 게 냄새가 나죠. 지금 얘네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스템을 묶겠답니다. 시스템을 묶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거 여태까지 그 조국 사모펀드 이용해가지고 그 블루코어 밸류업, 그린코어 밸류업 해가지고 재난방지 시스템, 재난방지 관련 장비, 통신 장비 이런 거 다 깔았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번에 돼지열병,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염병이 돌게 되면 얘들 이 시스템을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쫙 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로 실행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계기가 되려면요, 진짜 재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재난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면서 역시 걱정되는 거는 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얘네들이 지금 통과시키는 거 있죠. 공수처,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도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완벽한 통제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는 공문을 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위험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위쪽에 또 하나 또 썼던 게, 요거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썰방 얘기는 통과하고,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여기서 나오듯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군대가 풀리면 어디로 오겠냐입니다. 군대가 풀리면은, 군대가 풀리면은 가장 전염병자가 많은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구 경북이 거의 뭐 압도적이에요. 대구 경북의 군병력을 만약에 풀어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예요. 총선에서 그 우한폐렴이 걸린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는 못할 거예요. 할 수 없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전자 투표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내피셜이에요. 전자 투표는 하되 일반 사람들은 투표소에 가서 하고 이렇게 재난적 선포된 지역은 투표를 못하게는 못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뭐 집에서 어떻게 뭐 로그인을 해서 뭘 하던 아니요 투표를 못하던 뭔가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이 우한폐렴이요 선거의 악재로 지금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대구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을 봉쇄하려 들 거라고. 경상도 지역을 봉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뭐라더라? 미래통합당인가? 그거는 날아가는 거야. 국회에서 많이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쪽을 지금 부숴버리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지역이 서해안이나 공항 주변이 아니라 이렇게 내륙의 대구냐. 죄송합니다. 진짜 밥을 안 먹어서요. 빵을 좀 먹으면서 할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얘네들 재난방지 시스템 돌려서 화웨이랑 묶어서 우리 감시통제 시스템에 집어넣는 것도 하겠지만은 전염병이 돈 걸 명분을 해서 투표에 제한을 둘 수 있다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로 토끼몰이도 가능해요. 그게 바로 전자개표겠죠. 전자개표가 아니라 전자투표. 전자투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이러스 걸린 환자가 투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혹은 전자로 하게 되는 거는 이 민주당에서 해킹의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런 건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대책은, 그러면 환자들은 투표하지 마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환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한 게 뭐냐면 쟤네들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국발 우한 폐렴인데도 쟤네들이 대구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을 슬슬 바꿉니다. 그렇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몇몇 명씩 들어오면 기승을 부릴 때에도 뭐 인류애적 차원에서 뭘 한다, 뭐 민권 얘기하고 하면서 한국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게끔 가만히 방치한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쟤네들이 하려는 공작을 막아야 되는데, 공작을 도와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공작을 도와주면 안 되냐? 그건 알잖아요. 선거에 진다고. 자, 제가 저번에 여기서 어디 보자. 저번에가 아니구나. 오늘 제가 3개 정도 올렸으니까 커뮤니티에. 요거 하나 올렸잖아요. 요거.
이걸 커뮤니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이거 집회를 하게 되면은 여론 안 좋아질 거라 그랬죠. 절대 집회를 통해서 중도나 좌파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파 사람들끼리 가두양식으로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는요, 좌파가 됐던 중도가 됐던 우파가 됐던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편으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는 들어온 물고기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집에 들어온 물고기 우리 편을 보라고 우리 편 사람들이 홍보하려고 하는 전략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 편이잖아. 뭐 내부적으로는 저기 뭐야 다른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서로 지금 춘추전국시대로 싸우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팬들도 갈라져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겠지만 정작 투표소에 가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냥 내부적으로 저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 그냥 집안 싸움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거 당일날 우리 쪽을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가장 만만하고 쉬운 상대는 중도겠죠. 조금 어려운 상대는 좌파일 거라고. 그렇다면은 일단 1단계로 어떻게 중도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는 저쪽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어떻게 하면은 중도 사람들을 좌파 쪽으로 많이 끌고 갈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양쪽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양쪽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방법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꼬셔올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왕창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유도를 하고 했던 온갖 공작과 거기에 대한 죄를 다 지금 신천지 쪽으로 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태극기 집회를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신천지를 거쳐서 태극기 집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퍼진 모든 바이러스는 바로 극렬 우파 태극기 집회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넘길 거라고. 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와서 저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을 겁니다. 많이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종로에서도 한 명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죠. 을지로에서도 한 명 죽었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한 명 쓰러진 거 있었잖아요. 그 외에 진천에서 중국인 한 명 죽었죠. 전부 우한 폐렴으로 보도가 안 됐어요. 우한 폐렴으로 보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쓰러져 죽은 거로만 보도했다고. 쓰러져 죽은 거로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는 많이 퍼져 있어. 많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을 우한 폐렴이라고 발표를 안 합니다. 숨기는 거지. 근데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한번 터졌단 말이야.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이 많이 번졌습니다라고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월 1일 이후에 중국이란다. 하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같이 행동하니까 얘네들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숨겨놓은 통계가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통계.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전라도에 2명, 뭐 경기도에 3명 이런 거 이거 다 뻥이고 실질적인 숫자가 있을 거면 실질적인 숫자. 그 실질적인 숫자를 아마 확 공개해 버리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3월 1일 날 집회가 끝나고 그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다시 전국으로 돌아가겠죠? 그 시점에 맞춰서 갑자기 경상도 감염자 500명,
전라도 감염자 400명, 뭐 강원도 뭐 700명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죄는 누가 뒤집어 쓴다? 태극기 집회. 응? 자, 제가 얘기했죠? 제가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면 전 이렇게 해버립니다. 전 그렇게 해버려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다? 태극기 집회. 그렇게 해버릴 거예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예요. 쟤네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은. 그래서 중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언급 안 하잖아요. 모든 그 공중 매체들이 언급 안 하죠. 중국이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신천지가 문제 있다는 건 아주 도배를 해버리죠. 여기서 태극기 집회 3일절에 대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응? 있잖아요. 나 같으면은 태극기 집회 끝난 뭐 3월 2일이나 3월 3일쯤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풀어버릴 테니까 3월 3일이면은 숫자 33이네. 날짜도 좋네. 응? 숨겨왔던 통계 풀어버린다고. 숨겨왔던 통계를. 응?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래봐야 날짜 몇 달 차이 안 나거든. 3월 예를 들어 2월 28일 날 죽었는데 3월 3일 날 발표해도 되잖아. 그래봐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3월 3일을 착각할 테니까. 응?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파 바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가열창에 모여야 우리가 단결을 하고 그리고 선거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들어온 물고기는요. 공략의 대상이 아니에요. 들어온 물고기는. 우리의 지지자는 우리가 공략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 편이잖아. 응? 그게 무슨 뭐 저는 뭐 우파라고도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뭐 어? 아 이름을 모르겠네. 미래통합당이 됐던 어? 자유통일당이 됐던 어? 무슨 당이 됐던 간에 어? 지지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에 표 줄 거 아니야. 뻔하잖아. 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 들어온 물고기라니까. 들어온 물고기 중에 누구를 어느 정도를 더 가져갈까 내부적인 세싸움인 것뿐이지 선거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일단 중도층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더 좋으면 좌파까지. 그런데 그런 집회가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썼었죠, 제가. 이렇게. 응? 얘네들 군대 동원할 수도 있다. 응? 하고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할 의향이 있어요. 단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 뭐 먹냐고요? 빵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좀 사왔어요. 배고파서. 자, 그래서 얘네들에게 이거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밑에 댓글 보면은 온갖 댓글이 다 있죠. 욕들도 많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현명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책상에 앉아있다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 전교 1등 2등은 시험 보기 전까지도 뭐 일주일 전까지도 팽팽 놀다가 일주일 동안 콱 집중해갖고 해갖고 1등 먹고 합니다. 한번 학교 잘 보세요. 옛날 학창시절 돌아가 보세요. 평상시 기초를 잘 닦아놨다가 집중해서 한 방에 끝낸다고.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모든 건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응? 뭐 맨날 자유민주주의 찾잖아.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결과를 내라고.
결과를 내지 않은 시간 때우기식 집회는 사회주의적인 집회예요. 왜?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가서 일 안 해. 시간 때웠죠? 자, 월급 주세요. 이게 가장 극명한 사회가 어디죠? 군대. 그래서 군대에서 뭐가 중요하다? 짬밥. 얼만큼 오래 근무했냐. 맨날 짬밥 따지는 게 뭐예요? 군대잖아. 군대 같은 조직이 바로 얼만큼 그 바닥에서 일했을를 따진다고. 그게 짬밥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같은데 보세요. 어때요? 새파랗게 젊은 20대 30대도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 희끗이다 50대가 부하가 돼요. 왜? 능력. 너는 무슨 성과를 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조직체계,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운영체계를 가져간다면 이것만큼 모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기사. 이 기사가 나왔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또 보니까 글을 썼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좌파나 중도가 우파 신문을 보긴 봅니까? 어? 그거부터 물어보자고요. 왜 편향적으로 기사를 캐치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그걸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봐. 당신이 아스팔트 바다에 가니까 사방에 사람이 있으니까 5,200만이 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아니면 당신이 조중동을 보니까 5천만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조중동을 보는 줄 알아요? 아니니까 그러네. 중도도요. 90% 이상이 좌파 매체를 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서 조중동의 기사의 관점을 아니 이제 중앙일보도 아니구나 사실은 빼 그냥 조선일보만 얘기할게요. 조선일보만 안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의 기사를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오늘 했지요. 자 쭉 기사 나면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고 박원순이가 왔었잖아요. 얘 왜 왔어? 응? 이것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원순이가 도발할 거라고. 왔네. 박원순이가 오면은 태극기 집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거칠게 반응하겠지. 응?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니까. 왜? 그래서 일부러 맞아야 돼요. 응? 맞아야 된다고. 응?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다 알아서 잘 처신할 겁니다. 처신 안 됐잖아. 응? 처신 안 되잖아요. 근데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긴다고. 뭐 우리가 얼마나 품위 있는 우파인데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해놓고는 결국 이 꼴을 내잖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 이게 이러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 그럴 것이다. 김 박사는 역시 우리를 종교 편향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놓고 결국 이 짓 하잖아요. 결국 응? 신나게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응? 박사님 우파까지 맙시다. 아니면 전략 전술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까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는 전략 전술 쓰면 안 된다고. 응? 계속 멍청한 전략을 쓰면서 우리가 전쟁에 지려고 하는데 이걸 깐다고 생각한다고요? 응? 자 보세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군중 심리를 가지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정치는요. 심리전입니다. 응? 우파 지도자들 심리전 할 줄 몰라요? 심리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박원순이가 이렇게 뭐 할 때 보니까 뭐 여기서 뭐 휴지를 던지고 막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집단 심리가 와 우린 이렇게 용감하다. 아 우린 이렇게 저항한다.
너 같이 했던 우리는 다 동지야.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야. 이렇게 된다고. 응?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비칠 땐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져요. 자, 댓글들을 보자고요. 어휴, 뭐야?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저런 인간 불구속시켰던 판사 놈부터 잘라내야. 이번엔 반드시 구속시키자. 33,139명. 40명. 고세 한 명 또 늘었네. 응? 저놈이나 신천지 사회교주나 뭐가 달라. 그걸 따르는 추한 늙은이들은 뭐지? 11,292. 어? 뭐 이것도 욕이네. 어쨌든 더 보게 해볼까요? 이 멍청한 작자야, 너 하나 죽는 거야 괜찮지만 수만 명이 검진받아야 하고 경찰 인력 고생하고 의료 인력 잠 못 자고 무수한 영업장 폐쇄하고 어쩌고저쩌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게 애국하고 싶으면 마스크 빼고 대구 신천지에만 들어가세요. 깜빵 보내라. 정치하는 목사 필요 없다. 저 새끼들 일부러 바이러스 퍼뜨릴 목적으로 저러는구만. 어때요 지금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이 중에 칭찬이 있어요 지금? 응? 이게 칭찬이 있냐고. 네? 또 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칭찬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찾으면. 응? 칭찬이 있냐는 거예요. 칭찬 없죠? 다 욕이죠? 응? 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응? 절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응? 자, 아직도 칭찬이 안 나오죠? 아이고. 어때요? 칭찬 안 나오죠?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 응? 칭찬이 없죠? 응?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직도 칭찬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정강 목사 또 연행 되신다던데, 연행 된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잡았다 또 놔줄걸? 왜? 잡았다 놔줘야 신도들이 할렐루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기도에 응답해서. 그런 말이 나와야 민주당은 기뻐합니다. 왜?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 정가운 목사가 감옥에 갔다가 구속 수사를 받다가 나오면 열받거든. 야, 저런 놈 왜 안 잡아놨어? 하고 더 열받거든. 응? 걔네들 그거를 지금 유도하는 거라니까요. 열받게 유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군 병력을 풀었을 때 두들겨 패건 잡아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위대를, 그 나이 많은 노약자분들을 두들겨 패? 어떻게 군병력으로 체포를 해?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 걔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유도함으로써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 그 순간. 응?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더 이상 못 참아서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라 해요? 불구속시킨 판사부터 대구 신천지를 보내야 한다.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솜방망이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네. 아니, 집회를 한 다음에 환자가 확 증가했는데도 이 멍청한 정부가 이거를 통제 안 한단 말이야? 이 새끼들 가만히 두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잡았다, 놔줬다, 잡았다, 놔줬다 하면서 계속하고, 잡았다 풀려날 때보다 그 태극기 집회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결집한다고. 우와, 우리가 이겼다. 맨날 이겼다 좋아하잖아.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응?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또 그 짓을 또 반복한다고. 그거를 정확히 걔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응? 선거는 심리전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걸 도와줍니까? 어?
아니 이렇게 전략에 대한 그 어떤 안목이 없나? 응? 웬만하면 이런 거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은 얘네들의 의도가 안 보여요 지금? 난 잘 보이는데 얘네 지금 뭐 하려는지가 난 너무나 잘 보이는데 어? 진짜 이거는 ABC 전략 중에 기초 수준이야 기초 수준. 응? 기초 수준이라고. 무슨 뭐 엄청난 그 뭐 어드밴스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네? 그렇게 어려운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예,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걸 못할까? 응?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지금 스스로 부숴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욕심 때문에. 어?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진짜로 그 사심 없이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당이 좋다 어떤 당이 좋다는 상관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중도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완벽한 외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지금 전염병 돌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욕심이 화근이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욕심이에요. 어? 욕심. 집회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한 폐렴이 들면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죠.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얼마나 우한 폐렴을 엉터리로 다루고 인권 유린을 하고 지금 부정부패와 온갖 나쁜 짓을 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항의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다고요. 예?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지금 좌파고 우파고 다 떠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문재인의 재난 이 방지 이 컨트롤 타워는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세월호 때처럼. 어? 세월호 때처럼 문재인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선이 문재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광장에 모여있는 바이러스 덩어리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인식해버린다니까. 지금 내 말이 틀려요?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 뭐 종교 내가 무슨 뭐 기독교 비하 발언이라 생각해 이게? 어? 이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야 진짜. 어? 이거를 이 수를 못 읽는단 말이야 진짜. 어? 이 간단한 수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우파 지도자들 중에 친중파 많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중파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멍청한 놈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건 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다 대기업 취업했어요. 아니면 외국 기업에 취업해서 고액 연봉 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나머지 떨거지들이 온 데가 다 정치바닥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이에요. 네? 누구를 만나도 사기꾼이고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응? 제가 늘 한국에 와서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박사님 왜 이렇게 사람 본 눈이 없어야 한데 여러분 당신네들 같으면 사람을 제대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똥물바닥에서 생명수를 찾을 것 같아요? 똥물 속에서? 정화수를? 못 찾아요. 다 똥물이라고. 없어. 이 바닥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나마 어떤 특화된 재능, 집회면 집회, 말빨이면 말빨, 유튜브면 유튜브, 아니면 뭐 정치면 정치, 그냥 하나 잘하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단 그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쓰면서 무엇을 컨트롤해야 되냐?
그 사람들의 욕심을 컨트롤해야 돼요. 욕심을. 왜? 과욕을 부리면 망하는 거야. 애초부터 문제 많은 하자 있는 인간이야. 애초부터. 하자 있는 인간인데 없어서 그냥 쓰는 거라니까. 없어도 할 수 없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무슨 엄청나게 잘난 양 착각을 하면서 과욕을 부리잖아요. 그건 그 순간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위험해지는 거거든. 응?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없어 이 바닥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제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컨택을 해야 제대로 된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사람 한번 써주세요. 누구를 제가 만나면 될까? 어? 없어요. 이 바닥에 제대로 된 공부와 지식을 가진 정상인들 없다니까 그러네. 응? 이쪽 바닥에서 제가 사람들 안 만나봤는 줄 아세요? 응? 다 만나봤어요.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까울 뿐이야. 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아니 일본에 가서도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사람이 없다. 네? 사람이 없다였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과 일본의 고민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네? 이충구 박사님이요? 괜찮죠? 이충구 박사님 괜찮죠? 국제관계 바라본 시간이 굉장히 괜찮죠? 근데 조금 제가 사족을 단다면 학자로 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학자로만 남았었으면. 저요? 저 어떠냐고요? 저도 완벽하진 않죠. 근데 최소한 김 박사 당신은이라고 한 당신보다는 제가 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왠지 아세요? 이만큼까지 만들어 놓은 거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만든 거거든. 그 선생님 같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만큼까지 만들 수 있어요? 3년 동안? 프리메이슨이잖아. 제가 왜 프리메이슨이야? 아직은 아니라니까? 모르지. 제가 이렇게 잘하면은 스카우트가 들어올지도. 응? 응? 원숭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그냥 보통입니다. 나를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내가 굉장히 일을 잘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성공을 이뤘다는 거겠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근데요, 이거요, 다 저 혼자 한 거예요. 어떤 좌파우파가 도와줬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도와줬어요? 에? 진짜 온갖 공작과 온갖 것. 자금? 다 내가 이렇게 후원받은 돈 갖고 한 거야. 그랬다고. 에?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 문제는 뭐다? 인터넷상에 반중 정서를 퍼뜨리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제 했는데 문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지. 3월 4월인데.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선 팀워크라는 게 정말 필요해. 왜? 혼자서는 이거 성공 못 하거든.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팀워크가 안 된다는 거지. 팀워크가 안 돼. 미리 미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 이 댓글을 일로 옮겨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볼 수 있게끔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쵸. 자, 미리 같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다? 고민을 많이 했죠. 갈까 말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한국에서 퍼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플랜 A, B라는 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네. 만들어 놓고 준비는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고민이. 응?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은
한국에 이렇게 뭐야 우한폐렴이 확장될 거라는 건 예측은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3월 달에 엄청 커질 거라고. 그래서 그 해외 지부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다 했었어. 그랬는데 하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게 아니 이거를 주도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어? 아,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다? 어, 요거는 우웅이면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을 간 김에 귀국을 안 하고 거기에서 머물다가 미국을 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번에 일본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 저 조만간 가거든요. 조만간 미국 갑니다. 그래서 설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야 했는데 엄매? 이렇게 막 터지네. 지금은 솔직히 약간 불안해요. 이렇게 마구마구 터지게 되면은 미국에서 입국을 거절할까 봐. 음, 가야 되는데.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 쪽에서 조금씩 나오더라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입국시키는 것을 제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벌써.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교주가 되고 싶으신지 뭐 이게 오국 박사님 오국이라고 해서 저는 교주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제 서양 자체가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제 천문학 강의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종교를 통한 혹세무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교도 종교 가지고 혹세무민 많이 했어요.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다 신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른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부정적으로 봐.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어? 원래 이번 선거만 딱 끝나면은 저는 다 해놓고 제가 지금 집중하고자 했던 알타이 공성 역사 교과서 이거 하려고 했다고. 이거 카자흐스탄 가서.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저번에도 가가지고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면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 왜냐면은 저는 그 사상이 그게 있어요. 저한테는 묵가 사상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 원래 한자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제가 사서상경도 공부하고 했댔잖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철학이 묵가사상이에요. 아마 묵가사상이 대부분 사람들 모를 겁니다.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뭐 불교가 됐던 힌두교가 됐던 뭐 제가 웬만한 종교책 다 봤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꽂혔던 게 뭐였냐면 법가사상하고 묵가사상이었다고. 법가사상, 묵가사상 두 개를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이 묵가사상적 관점에서는 원래 묵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묵가를 아시는 분들은 원래 묵가 사상의 근본적인 그 취지가 힘의 균형입니다. 강국이 약소국을 공격할 때는 약소국에 가가지고 그 방어할 수 있는 공성전, 그 다음에 무기, 전투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묵가예요. 옛날로 치면 뭐 7인의 사무라이, 7인의 사나인가? 서부 영화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만 딱 끝나면은 그냥 나는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그냥 그 뭐야 제가 하고자 했던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 이런 것도 좀 하고 이게 사실은 제 꿈인데 와 이게 쉽지가 않네 진짜. 응? 응,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응?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걱정. 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빨리 가라고요? 아니요 안 갑니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참 이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가더라도 정치인들을 만나는 게 쉬울까 하는 걱정도 지금 해요. 한편으로는. 미국을 가도 왠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어? 한국 사람들 지금 감염돼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은 쟤들이 만나줄까 하는 거예요. 어? 병 걸렸을지도 모르잖아.
병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쟤네들이 만나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걸렸다는 게 저 안 걸렸어요. 안 걸렸지만 하도 한국이 이렇게 막 응? 바이러스로 난리를 치니까 가더라도 그쪽 사람들 만나는 게 과연 쉬울까는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따 진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근시안적이냐는 거예요. 좌파들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 그림을 짜고 이 어떤 공작을 하는 게 능합니다. 내가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잘해.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쟤네들은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못하지? 뭐시 맨날 경력보면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맨날 어디 미국 유학 갔다 하고 하는데 이거 작전 짜는 거 보면은 이게 초등학생 수준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간단한 전략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해버리나? 이렇게 될 경우는 누가 이익을 볼까? 누가 이익을 볼까? 어? 우리가 불리해지는 전략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하네. 참 답답해. 응? 참 답답해요. 공산당 당규가 코치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얘네들이 하는 이 선거 공작 방법이 굉장히 공산주의적이에요. 공산주의적이야. 공산주의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쟤네들이 이 문재인이가 지금 펼친 공작에는 당연히 중국인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 백인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냥 이건 느낌이에요. 아 저쪽에 있다. 분명히. 이거 아시아인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계획이다. 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왜냐 중국 공산당도 등신들이거든. 걔들이 뭘 알아 도대체. 어? 걔네들도 군대적인 조직 속에 살기 때문에 창의성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아니 이런 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아시안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시아는 저런 생각 절대 못할 텐데. 왜냐? 저도 일본에 가보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보면 그래. 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아휴 저렇게 하면 성공 못하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 왜? 이 동양인들이 농경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떨어져요. 시키는 거는 잘해. 시키는 거는 잘하는데 네가 한번 이거 만들어봐 못한다고. 농경적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근데 보면은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와 어떻게 이제 잘하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이 한국의 운명이 굉장히 지금 풍전등화해 있지만 여기서 누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이 위치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두 세력 공산주의 쪽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간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뭐야 KB님 일루미나티 취직하신 대전 받으실 듯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 진짜 한국 같은 나라 진짜 멸망시키는 거 한 달이면 되죠. 한국은 한 달이면 망해요. 중국은 3년 걸려요. 멸망시키는데. 네. 그 어떤 나라를 잘 키워서 강대국을 만드는 건 무진장 힘들지만은 딱 집어가지고 저 나라 멸망시켜야지 하잖아요. 그거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 어?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응? 아 이정님 소설 쓴다고요? 근데 제가 쓴 소설들이요 대부분 맞았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저를 소설이라든가 가짜 박사라든가 몽골 박사를 비난했던 사람들 자기네들이 예측하는 거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예측해서 틀린 게 뭐가 있냐면은 돼지 열병이 생각만큼
막 퍼져서 돼지 품절 현상이 나는 것까지는 안 갔어. 그거 하나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다 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그 얘기를 안 꺼냈잖아요. 얘네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돼지 전부 다 중국에 팔았을 겁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이 우한폐렴으로 고생하는데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가 부족합니다. 아마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이 팍 뛰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선거와 이런 반중 정상은 물려있기 때문에 돼지를 중국에 지금 수출을 못합니다. 갖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완벽하게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어느 정도 의식하고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예측이 어긋난 게 있다면 한국인한테 안 퍼질 것이라는 생각. 아니, 퍼지네. 하기는 이렇게 중국인들을 갖다 왕창 풀어 헤쳐갖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안 퍼질 수는 없겠죠. 아무리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거리는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중국인들을 집어넣으니 결국은 퍼지긴 퍼지네. 그런 부분들이 예측한 거에서 좀 틀린 게 있죠. 근데 그거는요, 조그만 미스테이크일 뿐이죠. 지금 이 좌파들이나 아니면은 이쪽 그 친중 우파들이 그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김 박사 틀렸대 한데, 니네들 그거 얘기할 시간에 이거 맞춰서 예측한 적이 있었어? 없잖아. 얘네들은 그저 기스만 내릴 뿐이지. 수준이 정확히 임진왜란 때의 4대부의 수준이에요. 뭐야, 루시아님, 박사님, 조금은 틀려야 사람이 아니라는 오해 안 받죠? 아니,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대로 맞춰서 움직여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야, 제초님, 누가 알려줘서 맞춘 건 아닌가요? 아니요. 누가 알려줍니까? 누가 알려줘?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추론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집회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합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는 제가 조만간 미국으로 가요. 조만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오늘 해보려고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린 스크린도 이렇게 갖다 놓고 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토요일날 1인 시위를 집에서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약속이 너무 많아서 결국 못했습니다. 못해서 오늘 못하고, 미국 가서는 아마 못할 거야. 제가 이 PKT 같은 거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못하고 제가 한국에 오면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집에서 해야 돼요. 중국인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모여서 시위를 했다가 집에 가고 해갖고 갈 때마다 쟤네들은 바이러스의 통계 수치를 올려서 발표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공산당 애들이 하는 수법을 잘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내세울 경력은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몽골 박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박사기 인정해 주겠습니까? 몽골 그리고 천대자지. 근데 제가 하나 우리나라의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은요,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13년을 살았다는 게 제 강력한 경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장난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측하는 걸 잘 맞추겠어요. 제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오랫동안 접촉을 해봤기 때문에 걔들의 생리를 한다니까.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서
공산주의자들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중국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맞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걔네들의 진짜 저의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로. 이거는 100%거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적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공산당의 정서와 걔네들의 프로파간다 전술, 전략을 잘합니다. 잘 알아요. 제가 3년 동안 이 짧은 기간에 아무것도 자본이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린 것도 바로 제가 걔네들의 공산주의 혁명 전법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의 사고방식, 걔네들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왜? 내가 소수고 어떤 아웃사이더 입장일 때 메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운동권 출신들이 과거 학생 데모를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안방까지 들어가게 된 그 전법이거든. 그 메커니즘과 그 흐름을 읽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죠. 우파들은 항상 정부 관료로 있으면서 정부 관료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세금 이런 걸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군대 동원하고 검찰 동원하고 경찰 움직이고 공권력을 이용해서만 정책을 짜왔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일반 민간인이란 신분에서 아무것도 없는 신분에서 어떻게 이 자기가 메인으로 진출을 하고 가운데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제 지금 제야로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계보는 못 주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금이 많이 드는 거야. 자금이. 과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조니김님, 미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면 걱정한다고. 저까지 딱 들어가고서 했으면 좋겠네. 아슬아슬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 요거 박근혜님, 러시아에 천재 많다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활약을 하는 거는 해커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인데 여러분 러시아의 엔지니어나 러시아 해커들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본주의 속에 사니까 편안하게 시스템 속에 살면서 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쟤들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해킹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그리고 엔지니어 기술도 놀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 북한에서 마이바흐를 수입하는 거는 미사일 만드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제가 그 얘기하고서 한동안 엄청나게 미친놈으로 몰렸었죠. 또라이 취급당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호의호식하면 살았던 사람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는 전법을 모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 그 걔네들은요 기술이 딸립니다. 기술이 딸려서 필요할 땐 외부로부터 어떤 기술, 부품, 사람들을 조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품이 필요해. 근데 그 부품이 특수 부품이라서 못 만들어. 예를 들어 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우주로 올라갈 때 막 뜨거운 고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열에 약해갖고 부품이 녹아내린다든가 부러져 버리면 미사일이 고장나서 뿅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필요한 부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열 처리 기술이 없다. 북한 같은 경우가 대표적 아닙니까? 그 미사일 바깥에 그거 씌우가는 거 열 처리해서 어떤 특수화금을 제작할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거를 만들 때 그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질의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찾아요. 이거 어디서 해서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만한 부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만한 물건을 삽니다. 그냥 그거 다 해체해서 그거 하나 닦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 재질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품에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무식하게 두들겨 패건 쪼르건 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현대차를 타. 현대차가 고장났어. 그래갖고 제가 저기 어디 뭐야 예를 들어서 삼성 쪽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삼성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부품이 없습니다. 삼성 대리점으로 가세요.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내가 토요타를 운전해. 토요타를 운전하다가 또 이제 뭐 현대자동차를 갔어. 그럼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 뭐야 뭐 토요타 부품이 없습니다.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아시아나 소비에트 국가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정비 소문이요. 모든 차를 다 받아들입니다. 토요타, 뭐 벤츠, BMW, 현대, 기아 상관없어요. 다 받아들여. 왜? 뭐씩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여러 지점과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운영 능력 자체가 안 돼. 수지 타산도 안 맞고. 그냥 차가 오면은 그냥 다 고칩니다. 그냥 어떤 차가 들어든 뭐 소형차만 취급하고 뭐 트럭은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오토바이에서부터 트럭까지 다 고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진국은. 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으로 그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절대 안 그래. 걔네들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대에서 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군대 가면 맨날 뭐라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 많이 듣죠? 공산주의 자체가 전형적인 군대 시스템 국가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지.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슨 미사일을 만드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미사일 설계하는 과학자를 납치하는 거예요. 간단해. 납치해. 네. 납치가 안 되면은 납치가 되게 유도하면 되죠. 예를 들어 딸을 유기한다던가, 자식들을 협박을 한다던가, 뇌물을 쓰다던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데리고 온다니까. 그게 쟤네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응? 그래서 지금 이 집회를 할 때도요. 바로 그러한 공산주의적 관점을 가진 쟤도 공산당이라며 맨날 그러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면 공산주의 정권에 지금 지배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까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자, 제가 집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 집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떤 그 원흉이다 해가지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쓴 거 나중에 커뮤니티 보세요. 그리고 그 집회에 대량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한두 명 감염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감염시키는 거.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감염자가 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거를 명분으로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지도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연사 뭐 정치인 누가 됐던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왜? 여론이 그걸 원할 테니까. 그리고 만들어낼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명분으로 하고 좀 심하면은 뭐도 할 수 있어요? 아이씨 그냥 감염자라고 하면 돼. 감염자. 저 의원 우한폐렴 걸렸습니다. 그럼 뭐야 그 얘기는? 너 구속이야. 너 구속.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즉 뭐다?
선거에서 양성당하겠네. 빙고. 양성당하는 거죠. 골치 아픈 놈 있어. 그럼 어떻게? 너 우한폐렴 양성 이러면 끝나는 거야. 누가 증명할 거예요? 증명하는 건 의사가 하는 건데. 에? 에? 누가 증명할 거냐고. 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비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세요.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방송에서 뭐 천 누구랑 뭐 있잖아요. 그 응급실에 앰뷸런스 차에 8명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 보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전부 행방불명됐죠? 어? 우한폐렴 환자로 돌려서 폐렴 걸려 죽었다 하고서 총 쏴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거든. 누가 증명할 거야? 시체는 어떻게 찾을 거야? 못 찾아요. 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 우리나라는. 천추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이해보세요. 양양이님, 박사님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집회분들이 중국 입국 금자로 집회하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나가겠죠. 그건 선생님 생각. 그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좌파 선거관리 참모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뭐가 어려워 이게. 이거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응?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응? 이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세요? 선생님? 많이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왜?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응?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응?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응? 너무나 편안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진짜 이 바깥 세상의 황량함과 무서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저만큼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응? 제가 박사학위를 따는데 7년인가 8년이 걸렸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극한 후진국에서 따는데. 그래서 제가 변 이희재나 이런 애들이 제 박사학위 갖고 아무리 시비를 가도 제가 여유가 있고 허허 웃는 이유가 나는 정식으로 다 땄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 기간이 8년이구나. 8년이 걸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이 하는 그 온갖 것들, 공작, 장난질, 그 수모를 다 당해봤거든 나는. 야 어떻게 저런 짓을 나한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온갖 일을 수모를 다 당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한테는 큰 공부가 됐어요 진짜. 야 이런 식으로도 논문 심사를 회피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물매길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다 배웠거든. 근데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당해보질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아마 그 댓글 악플 달았던 분들이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인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왜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용당하면은 바로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영악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악하게. 신자 아니세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세상을 분홍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분홍빛이 아니라 핏빛입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6.25 세대가 아니에요. 전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6.25 전쟁 같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이란의 팔레비 정권이 호메이니에 의해서 전복되는 것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건설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그 직원들 아니면 다른 건설 회사 소장님들도 우리 집에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또 밀주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랍 국가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
우리가 또 감자를 가지고 술도 만들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서 온갖 그런 것들. 어떻게 전쟁이 나가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뒤집히는데 외국 자본을 전부 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거기서 안전하게 탈출할 것인가, 사업적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 어? 들었죠. 주변에 좀 어리긴 했지만 그랬었고, 또 운 좋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분쟁들을 많이 봤죠.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런 걸 봤고, 왜?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니니까. 저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든가 갈등, 분쟁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6.25 세대처럼은 경험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상당한 경험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른 세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요거잖아요. 제2의 3.1절.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3.1절은요, 안타깝게도 33인이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했습니다. 설민사회가 이거 한번 얘기했다 잘릴 뻔했죠. 네? 독립선언서 낭독, 3.1 만세운동은 학생들이 했죠.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다 빠져나갔죠. 비겁하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다?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이 과연 지도자들하고도 같은 마음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과연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같을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역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과연 같을까? 뭐 말론 다 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말론 다 한다고.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죠. 근데 정말 같을까? 왜냐하면은 진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를 안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거예요. 과연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수적 청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수적 청소 안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수적 청소를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욕을 먹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집회의 목적은 뭡니까? 중도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다고 사람을 왕창 끌어모으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안 해야 제가 1월 달서부터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1월 달서부터 우리 안 할 것이라고. 네? 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프라인에 가서 지금 제가 지금도 보는 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프라인에 나가서 지금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응? 태극기 집회에서 사람들을 누가 더 자기 쪽으로 많이 끌고 이거 싸움하고 싶은 거냐고. 어? 태극기 집회 안에서 헤게모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온 물고기라니까. 들어온 물고기. 이거 안 잡아도 돼요. 어? 안 잡아도 되고 바깥쪽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바깥쪽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게 지금 방식으로 안 통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 태극기도 막 내걸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아까 그 신문 기사에도 좀 나왔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래요. 야, 니네 우파 집단들 성조기는 왜 들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완전 친미 4대주의 집회로 프레임 씌우려고 하잖아. 저희가 반중 친미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수적 천석 집회를 할 때 저희가 언제 성조기 내건 적 있습니까? 없지. 우리 성조기 내건 적이 없어요. 네. 반중 친미를 하겠다는 것이지 성조기를 흔들지 않는다고. 그것도 다 전략입니다. 네?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건덕지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태극기도 어떻게 한다? 와장창 태극기를 까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곳에만 쓰고 안 쓰는 전략. 그게 저희 전략이에요. 네. 계획을 짜는 거라고, 계획을. 네?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이 안 맞다고 가짜 태극기 집회라는 등 가짜라는 등 떠들죠. 결국 뭐야? 자기네들이 하는 수준으로 내려오라는 거지. 자기네들이 하는 수준으로 내려와라. 나는 못 내려가겠는데?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고 우리 방식으로 끝까지 해버린 거죠. 우린 절대 너희들처럼 안 해. 똑같이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전략이었고, 지금도 너도 나도 해서 마구마구 한다 할 때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왜? 우리는 중도 사람들을 끌고 와야 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다 전략인 거죠. 선라이스님, 야외에선 전혀 안 된다? 어르신 집회 현장은 어떻게 오시죠? 당연하죠. 지하철 타고 오죠? 버스 타고 오죠? 그 속에 옮겠지. 얼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해서 전염됩니다. 네, 여기 써있네. 공개해서 전염됩니다. 공개 전염돼요. 이번 선거 지금 어떻게 되냐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게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죠.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에 퍼지는 우한 폐렴이 미국이 바라보는 대동북아시아 정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하는 겁니다. 미국의 관점. 순수한 미국의 관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미국의 관점에서 어떨까요?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다. 왜 유리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유리하다가 좀 많은데 왜 유리할 거라 생각하세요? 유리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유리한 이유. 반중 정서가 퍼지니까 유리?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은 플랜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플랜 A,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뭐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플랜 A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게 안 된다면은 한미, 그 다음 미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을 맺고 미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한국과 일본은 싸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한 상태에서 미국이 양 국가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하는 군사동맹 형태. 그러니까 한미, 미일의 군사동맹 형태가 플랜 B. 플랜 C. 한국 정부가 아니라면은 한국의 보수단체와 함께 같이 동조를 해서 한국 내에 반중 친미를 퍼뜨리는 전략. 이 또 하나 있겠죠. 플랜 C겠죠. 플랜 D 뭐예요? 결국 이도저도 안 될 때에는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무력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 플랜 D겠죠. D. 네 번째 방법. 저는 점점 플랜 D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플랜 D. 무슨 얘기다? 정말 어떤 외교적인 방법, 한국의 시민단체, 어떤 수단을 해도 방법이 없다 할 때는 결국 뭐다? 주먹이죠, 주먹. 근데 미국이 어떤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면, 즉 전쟁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될 경우 가장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전쟁, 북폭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바로 미군 가족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봤던 게 뭐예요? 미군 가족이 철수 안 해, 안 하네. 맨날 이 얘기했죠? 미군 가족들 어떻게 되는가? 미군 가족들이 있으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전염병이 많이 퍼지잖아요? 미군 가족들 철수해도 됩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주둔 가족 철수해도 돼요. 왜? 바이러스 퍼졌으니까. 미군 가족이 철수하게 되면 남는 건 누구다? 전투병력입니다. 네? 미국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무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형성돼요. 왜? 가족들 다 철수시켰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다? 미군 가족이 철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이 출렁거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이미 우한 폐렴 번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여 주식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군 가족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주가가 흔들리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응? 경제적으로도. 응? 결국 뭐다? 미국은 아쉬우면은 떠나면 됩니다. 일본으로. 일본 가면 돼요. 사세보 미군기지, 오키나와 미군기지, 요코하마 미군기지 많잖아요. 미군기지. 그거 가 있으면 돼요. 어? 여기서 좌파들이 마구마구 똥장 치고 하는 거 냅둬도 돼요. 어? 나중에 힘들면은 한국 국민들이 빌겠지. 제발 국제사회여 우리를 돌보소서. 그때 슈퍼맨처럼 나타나도 된다니까. 어?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분명히 빌 겁니다. 필리핀이 그랬죠? 필리핀이 미군 나가라고 난리치고 미군 나가고 나서 필리핀이 어제 꼬꾸라지가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런 개지랄 떨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응? 응? 그래서 우한 폐렴이 퍼진다고 해서 미국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미군 철수시키겠다고. 그때 우리 우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니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점을 어떻게 미국이 포기하고 나가? 라고 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죠. 어떻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도 야 우한 폐렴 때문에 미군 좀 안전한적으로 철수해야겠어 하면 어떻게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라는 얘기를. 응? 그래 나가야겠네? 이렇게 된다고. 미군 철수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그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대 안 하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절대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안 합니다. 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잖아요. 그 순간 문재인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 것을 핑계 삼아서 이 모든 경제 불황은 다 미국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으로 반미 분위기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냥 미군이 일부라도 빠져나가면 알아서 에? 경제는 나빠집니다. 알아서 나빠져요. 응? 제 말 틀릴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응? 미군이 나가는 것 자체가 세컨들이 보이콧이니까 그냥 응?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네, 딸기입니다. 뇌표실이 심하다고요? 뇌피셜 쩔죠. 제가 공작을 하는 사람인데 온갖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다 계산하죠. 여러분 확률 아죠? 확률 계산 문제거든.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를 확률적으로 쫙 가능성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써놓고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인가를 쫙 정리해. 그죠? 경우의 수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원래 선진국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저처럼 무식하게 종이로 쓰면서 하는 전략은 안 하죠. 요즘은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쫙 해버리지. 저는 지금도 컴퓨터를 손으로 키보드를 치면서 확률 계산을 하고 있죠. 계산기 두들기면서. 근데 미국 애들은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죠. 그 차이예요. 하지만 그 생각하는 포맷 그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짤 때는 항상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고.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뇌피셜이야. 당연히 뇌피셜이죠.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그러면서 패턴을 정리하는 거라고. 이미 우한폐렴은 번졌고 한국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번대로 포기하느냐? 포기는 안 하죠. 포기는 안 해. 근데 포기를 안 한다고 미군이 그냥 주둔하고 있으면은 미국 국내 내에서도 지금 선거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직 대통령 선거 끝난 거 아니잖아. 근데 괜히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지킨다고 무리하게 미군을 주둔하다가 우한폐렴이 미군한테도 번지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선거에 영향받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의 입장은 빼겠죠. 빼는 게 낫지 차라리. 원래 군대를 빼게 되면은 미국의 민주당들이 개지랄을 떨어야 정상인데 너 왜 동맹국에서 미군을 빼? 너 트럼프 역시 너는 나쁜 놈이야. 넌 대외 정책을 할 줄 몰라. 이렇게 비난을 해야만 하는데 전염병이 퍼져서 빼게 되면 민주당도 찍소리 못한다니까. 찍소리 못해요. 미군은 한반도 포기 안 한다니까요. 그건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미군 철수는 가능해요. 근데 이 미군 철수가 단순히 철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 미군이 나오는 순간 그거 자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즉 뭐다?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챙기면서 한국의 경제에다가 귀싸대기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니까. 너희 새끼 말 안 들었지? 하면 죽어봐 하고. 일석이조예요. 근데 이 선택도 미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라니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이게. 응? 귀싸대기 오집니까? 존나 얼얼하겠죠. 응? 귀싸대기 때리는 거라고 지금. 응? 그렇죠. 우마어당 알바 탐지견. 그동안 명분이 없어서 안 했을 뿐. 그렇죠. 지금 명분이 생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좌빨들도 지네들이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선거를 안 하려고 우한폐렴을 퍼뜨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겠죠. 우한폐렴을 막는 방법. 우한폐렴이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은 양쪽이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장군 멍군의 관계라고. 우한폐렴 예방에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러한 게 대책이라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군대를 진열을 갖추고 싸울 때 내가 보병을 보냈다고 보병이 항상 전쟁 이기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병을 보낸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또 보충을 해주는 거죠. 전략이라는 게 무조건 100%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대책을 내고 이러는 거라고. 이게 바로 진정한 전략 전술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응?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구는 벌써 뺀다는 얘기 나왔다고요? 빼겠죠. 왜냐면 신천지 교회가 미군 기지 근처에 있다더구만. 신천지 교회가. 그러면은 미군 기지 코앞에서 지금 우한폐렴이 돌고 있는데 미군이 멀쩡히 거기 있겠어요? 어쿠아리스님, 미군이 한 명 양성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이고, 트럼프가 미군 뺄 수 있는 명분을 받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간다예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미군이 100% 나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부 철수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충분히 얻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놈의 명분이요. 정치는 다 명분 싸움입니다. 남이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침략자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자 입장이 돼야지. 정치는 항상 명분이에요.
다영신님 100%안 나가요? 뭐든지 100%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만이라도 철수시킬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제2의 3.1전 동학난 성공할까라고 했었어. 어떤 분들이 자꾸 의문을 갖는데, 아이고, 왜 안 나와? 됐다. 지금 아스팔트 집회가 동학난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동학이요? 한때는 날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동학이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교세가 확장이 됐다고. 보천교라는 게 있었어요. 보천교. 동학이 나중에 이렇게 변하고 한데, 그 보천교의 신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때는 한 70%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걔네들 말이에요. 걔네들 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주류가 대부분 보천교, 동학과 관련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보천교라는 게 지금 남아있긴 합니까? 다 사라졌지. 물론 그 보천교가 나중에 어떻게 갈라지냐면 증산도, 증산교, 대순진리회 등등으로 갈라져서 지금 사분오열돼 있죠. 하지만 그거 다 합쳐도 대한민국 인구의 10%도 안 될 걸 아마? 응? 줄었다고요. 훅 줄었다고요. 응? 왜? 동학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동학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학난이 왜 실패했느냐? 그 중 하나가 백백교? 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네. 여러 계파가 있어요. 여러 계파. 그 동학난이 왜 실패됐냐면은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했어요. 무식했다는 건 지식적 무식함이다. 거기에는 종교 동학 지도자 중엔 최재우, 최시영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무식하다는 건 뭐냐? 근대 사회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식민지 시대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18세기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전혀 몰랐어. 전혀. 그래서 자신네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종교관이죠. 동학적 종교관. 선천개벽, 후천개벽 나오고 뭐 이런 것에 빠져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그 교리, 그 안에 갇혀서 서양을 바라보고 서양과 싸우다가 그쵸, 근대화 세력, 물론 일본이죠. 개박살난 사건이죠. 그게 동학의 난이에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게 뭐다? 바로 기관총을 쏘는데 죽창으로 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상대방이 총을 쏘는데 죽창 부대가 어떻게 감히 이기겠어요? 그리고 화승총, 이거 심지에 불 붙어서 이렇게 쏘는 거 화승총, 그런 걸로 신식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다고. 이길 수 있다고 세뇌당했지. 누구한테? 교주한테. 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적 붙였다고. 얘다 부적을 붙이면 총알이 빗나간다. 자기를 맞지 않고. 맞아도 상처가 빨리 난다. 그리고 또 부적을 태워서 그 양잿물을 마시면 총알이 몸을 못 뚫는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병신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서 전진 앞으로 해버린 거죠. 동학난 때 보면요, 일본군의 숫자보다 동학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거의 1대10 가까이 됐을걸? 숫자는 압도적으로 동학군이 맞았어요. 근데 그 동학군들이 어떻게 됐다? 다 죽어버립니다. 당연하지. 최신 무기 앞에서 어떻게 버텨? 전멸당했죠. 지금 제가 보면은 딱 그게 보여요. 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종교에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이성이 마비돼요.
이거는 정치래니까 그러네. 이건 정치예요. 어? 태극기 집회도 정치 활동이라니까.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이죠. 물론 이걸 종교 활동화 시키고 있죠. 정치 활동이라고. 정치 활동이라면 정치 활동, 그러니까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큰일 나요. 응? 그 무슨 얘기냐? 저 공산주의자들은 장점이 하나 있죠. 뭐다? 무신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종교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이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응해요. 응?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현실적 시각에서 본다는 거야. 현실적 시각. 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저쪽은 숫자가 몇 명, 이쪽은 숫자가 몇 명, 저쪽은 무엇이 장점, 여기는 무엇이 장점. 이런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계획을 꾸민다고. 그런데 우파 쪽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종교적으로 풀려고 그래. 아니 저쪽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강력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런 식으로 막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부족 붙이는 것과 뭐가 달라? 똑같지.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네. 응? 나중에 전쟁에 지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한 겁니다. 뭔 놈의 뜻이야? 전쟁에 졌으면 진 거지. 전쟁에 패한 건 패한 거예요. 뭔 놈의 뜻이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 응? 꼭 우리 아군이 전멸을 당하면서 깨달아야겠어? 응?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적들이 어떻게 하는가, 적들이 어떻게 반응하를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좌파들이 공산주의자인 거 다 아시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죠. 근데 쟤들이 뭐래요? 감성팔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산주의자가 감성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신론자인데. 응? 감성팔이라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는 전략이거든. 공산주의자들이 감정을 합니까? 안 해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물건으로 보지. 그러니까 막 죽여도 된단 말이야. 근데 프로파간다를 땐 감성팔이를 한다고요. 어?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법이에요. 근데 우파 사람들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파의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아니면 활동가들이 거의 99.99%가 개신교다 보니까 기독교적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사고방식과 행동의 패턴이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 좌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용하기 쉬워요. 왜냐? 이미 상대방의 전략을 다 꿰뚫고 있어. 응.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너무 눈에 훤해.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이슬람이 왜 미국한테 못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애들이 뭐 지하드도 만들고 뭐 테러리스트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싸우는데 이슬람 애들이 왜 미국 애들 못 이기냐? 종교적 관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내가 뭐 친이슬람파라며? 나는 현실을 분석한다니까. 왜냐? 미국은 군사적 관점, 전략 이런 것들을 짜면서 차차차 중동에서 싸우는데 정작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거예요. 뭐 지하드라는 운동,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 이슬람 애들을 요렇게 때리면은 요렇게 반응하고 요렇게 때리면 요렇게 반응하는가 완전히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야. 패턴화. 그래서 너무 가지고 놀기가 쉬워. 야 이번에는 이슬람 애들을 아니 뭐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야 시아파를 한번 괴롭혀볼까? 하고 시아파를 요렇게 마사지하고 하고 알라하고 하고 난리친다고. 야 이번엔 순위파를 한번 조져갖고 해볼까? 요렇게 또 알라하고 바로 한다고. 얼마나 쉬워. 그래서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슬람 애들이 미국한테 못 이기잖아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십자군이 단 한 번도 이슬람 애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못 이긴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이슬람은 종교적이지 않았거든.
그 당시 이슬람은 알케미, 뭐예요? 화학. 화학이란 단어가 아랍어입니다. 그 당시 이슬람 애들은 과학을 알았어. 나이프에 포크로 고기 썰어 먹는 거, 이거 다 이슬람 풍습입니다.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 마시는 거, 이거 이슬람 문화예요. 어이구, 커피 좋아하는 기독교시들 어쩌면 좋아. 이거 이슬람 문화인데, 커피 마시는 거. 네? 이런 문물들이 이슬람에서 들어왔다고. 그때 당시 십자군들 뭐 했어요? 우와! 이랬잖아. 종교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깨졌어요. 왜? 너무나도 쉬워. 너무나도 쉬워. 어? 종교적으로 빠지면 상대방을 조지는 건 너무나도 쉽다고. 왜? 패턴이 정형화돼 버린다니까. 응? 역사적 사례는 너무 많아요. 지금 잘 얘기한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군이 이슬람한테 진 거는 십자군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진 거고, 지금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게 지는 건 얘네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군사 전략, 전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싸우니까 망하는 거라고. 동학군이 왜 망했느냐? 동학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빠졌기 때문에. 응? 그래서 망한 거라고. 네, 그렇죠? 역사적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적으로 빠지면 진다는 게 너무나도 역사적 사례가 많아. 근데 왜 이거를 배우지 않을까? 왜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군사적, 과학적이면 이긴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복싱 선수한테 일반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복싱하는 애들은 맞을 때 눈 뜨고 맞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맞아도 승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화나면 져요. 승질이 나잖아요? 이성이 마비된다고. 그러면 주먹을 날리는 게 상대방한테 읽히기 시작해. 보여. 이놈의 새끼가 막 화가 나서 주먹 휘둘 때는 이게 보인다고. 왜? 페인트 모션을 써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 상대방을 때리려고 휘두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쪽의 공격이 다 읽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흥분한 놈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어?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백날 해봐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김 박사는 이교도다. 김 박사는 이단이다. 김 박사는 일루미나티다. 김 박사는 프리미다. 맨날 이 얘기만 나오는 거야. 이 얘기만. 지금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 이기는 방법.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어? 지금은 우한 폐렴이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에게는 악재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머리를 쓰라는 거야.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우한 폐렴은 악재예요. 선거에 진대니까 이거 퍼지면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우한 폐렴이라는 악재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겨요. 근데 원래 문재인이가 원래 선거를 할 때는 걱정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이기는 선거야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 완전 망했지. 근데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자꾸 망언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똥꼬 탔죠. 이렇게 나가다 선거 친다. 큰일 났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데 딸기 다 드셨냐고요? 아직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주면 큰일 나는 거죠. 응? 대규모 집회로 모여가지고 이걸 함으로써 모든 국내 바이러스 퍼지는 원흉이 태극기 집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렇게 모일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가 있으면 따뜻한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딸기를 먹으면서 응? 딸기를 먹으면서 차라리 손가락 워리어가 되십시오. 손가락 워리어가. 어? 우한 폐렴이 번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제때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퍼진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4대주의를 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등, 뭐 중국의 의료보험, 의료단을 지원한다는 등 이러한 굴욕적인 외교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국가가 돼야지 절대 4대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손가락 워리어를 하십시오. 그 시간에. 따뜻한 방에서. 모이지 마시고 한 군데. 응?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맨날 뭐 우파라고 좌파 거 절대 안 보죠? 좌파 거 보세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등에 가서 손가락 워리어 하세요. 손가락 워리어. 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됐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파 유튜버 방송이 됐던 링크 걸어가면서 홍보하라고. 차라리 홍보 이거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좌파 쪽에 가서 하려니까 좌파 쪽에 가서 막 하세요. 그냥 응? 이거 가짜다 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그쪽 아예 방향으로 들어가 버리려니까. 네? 그래야지 우리끼리 경계선을 나눈 다음에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집니다. 왜? 저쪽은 여당 권력을 잡은 쪽이고 우리는 바깥쪽이기 때문에 져요. 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요거 한마디는 할게요. 기독교 신자가 지금 하나 딱 유리한 거는 마지막 남은 결사대입니다. 마지막 남은 결사대. 불교나 카톨릭은 아니면 무신론자는 저 정도의 숫자를 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개신교가 단결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는 인정해요. 근데 저 마지막 남은 결사대를 멍청한 지휘관에게 지휘권을 넘겨갖고 전멸시킬 일이 있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전멸당할 일이 있냐고. 마지막 남은 결사대를 갖다가 너무나도 쓸데없이 멍청한 전법으로 전멸시킬 일이 있냐고.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남은 군대라면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전쟁을 하려고 하냐고. 아끼세요. 이미 숫자적으로 쪽수도 딸리는 판인데 없는 쪽수인데 그거를 왜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중국처럼 인해 전술처럼 숫자가 많다면 그까짓 거 희생시켜도 돼요. 일부러 전략상. 근데 지금 우리는 희생시킬 수만큼 군대 숫자, 즉 우리 편의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 적어요. 뭐 3만 명 온다. 3만 명도 적은 거라니까. 그래서 잘 아껴서 크게 써먹어야 된다고. 크게 써먹어야 돼. 오프라인에 모여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효과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지. 전쟁이란 건. 네. 그런 겁니다. 제2의 동학운동이 되면 안 됩니다. 동학운동이 뭐였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신념 때문에 진격 앞으로 있다 다 전면한 전쟁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 동학군은 쪽수라도 많았어요. 일본군에 비해서. 우린 쪽수 적습니다. 더 처참한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학 때처럼 아주 발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정말 냉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워리어가 제일 편하다. 손가락 워리어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우파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만 활동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좌파 단톡방이 됐던 좌파 매체에 가서 댓글 다세요.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단 댓글을 다실 때 여러분 뭐 문재인 개새끼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안 봅니다. 교묘하게 스며들라고 했잖아요. 스며들라고. 중성적인 말, 객관적인 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은 뭐 문십세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중도나 좌파들이 안 봐버린다. 아 이거 댓글 부대는 이렇게 된다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대응이 실패가 뭐 이러지. 굉장히 점잖은 말로 써야 돼요. 점잖은 말로. 그래가지고 그 글들을 쫙 쳐대는 겁니다. 욕 쓰면 안 돼요. 댓글에.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했던 걸 조곤조곤 비판한 식으로 쫙 써놓으면 돼요. 뭐 그게 한겨레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모든 매체.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습니다. 중도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주요 댓글로 올라가게끔 쭉쭉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 우한폐렴을 이 선거의 악재인 우한폐렴이 이 책임을 우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스파이크로 저쪽에 공을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거 배구처럼.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던져버려야 된다고. 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오면 막 때려잡고 총 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방에서 골방에 갇혀서 온라인으로 싸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저게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중국은 벌써 무너졌어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100% 공산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 전쟁을 해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그 다음에 친중 4대주의적인 문제, 이런 거 거론하면요. 중도들도 다 동의해요. 중도들도 다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절대 좌파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계속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 볼 겁니다. 왜? 우한폐렴은 이제 통제불능처럼 퍼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누군가에게 폭탄 떠넘기기로 책임을 전가시켜야 된다고. 얘들은 이 체감 전가를 누구에게 시키려고 하느냐? 태극기 부대에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함정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쟤네들은 책임 전가 딱 하고서 중국이라는 얘기 입 싹 다물고 모든 걸 다 태극기 부대에 넘겨버릴 거예요. 태극기, 기독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제가 내피셜이라는 얘기 안 하겠지. 동의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 소재를 우파로 다 넘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자기네들이 이기려는, 만회하려는 전략을 쓸 거니까 우리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도 3월 1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응? 왜냐? 대규모 인력 동원이 절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대규모 인력 동원은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벌써 이제 1시 54분, 2시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7,000분 봐주셨는데 늦은 밤까지 안 주무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벌써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나타나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1절을 조용한 3.1절로 침묵 시위도 시위거든요. 네. 3.1절에 대규모 사이버 항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을 끝말로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일요일 날도 방송 있습니다. 내일인가? 그렇지, 일요일 날. 어쨌든 방송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또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